악어는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장갑전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강과 습지, 바다를 누비며 살아남았고 진화를 거듭해 완벽한 포식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이들은 물소 같은 대형 동물은 물론이고 상어까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강력한 턱은 때때로 인간의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파충류들 가운데에는 특히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한 개체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악어는 길이가 대형 버스나 대형 트럭에 맞먹을 정도로 자라기도 합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사육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지금도 야생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악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괴물 같은 악어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22. 엘비스. 엘비스라는 이름은 듣는 순간부터 시선을 끄는 이름인데요. 이 바다 악어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엘비스는 뉴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안 랩타일 파크에서 지내고 있는 악어로 현재 사육 중인 악어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인상적인 개체 중 하나입니다. 몸 길이는 16피트가 넘고 몸무게는 약 1100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래서 엘비스는 악어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엘비스의 이야기는 다윈 항구의 거친 물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엘비스는 어망을 훔치고 주변을 어지럽히는 악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2007년 사람들의 안전과 엘비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안 랩타일 파크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 엘비스는 공원의 대표적인 인기 스타가 되었고 엄청난 크기와 힘을 직접 보려는 관람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엘비스는 바다 악어가 얼마나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물어뜯는 힘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수준입니다. 제곱인치당 3,700파운드가 넘는 압력을 낼 수 있는데 이런 턱이라면 뼈도 마른 나뭇가지처럼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엘비스는 닭고기, 소고기, 생선을 먹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비스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건 성격입니다. 엘비스는 불같은 성질로도 유명합니다. 한 번은 우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공원 직원의 잔디깎이를 빼앗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엘비스는 1월 2일 오스트레일리안 랩타일 파크에서 58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그 장면도 정말 볼만했습니다. 사육사들은 생일을 기념해 엘비스에게 소 한 마리의 4분의 1 크기 고기를 선물했습니다. 엘비스는 물속에서 튀어나와 그 거대한 고기 덩어리를 물어버렸고 자신의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 특유의 데스로를 선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이 거대한 파충류가 보여준 날 것 그대로의 힘과 민첩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위. 빅데디. 케냐의 활기찬 도시 몬바사에는 맘바 빌리지라는 거대한 악어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크기만큼이나 전설적인 존재인 빅데디가 살고 있습니다. 빅데디는 1986년 타나강에서 포획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5명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악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100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날 알려진 악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 중 하나입니다. 몸무게는 약 800kg, 몸 길이는 5m가 넘으며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의 위압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데디가 살고 있는 맘바 빌리지는 동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악어 농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악어 보호와 관광의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약 17에이커 규모의 부지 안에 1만 2천 마리가 넘는 악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악어의 생애 주기와 행동 양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농장의 대표적인 볼거리는 매일 열리는 먹이주기 행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빅데디를 비롯한 거대한 악어들이 물속에서 튀어나와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어들이 보여주는 폭발적인 힘과 민첩함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무시무시한 명성으로 유명했던 빅데디의 삶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샤와 살마라는 2마리의 암컷 악어가 그의 우리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들은 늘 함께 지내며 심지어 먹이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원래 악어는 매우 영역의식이 강하고 혼자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과거의 빅데디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다른 악어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지금의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위. 아코. 이번에 소개할 아코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의 거대한 수호자로 불리는 악어입니다. 몸 길이는 무려 17피트에 달하며 몸무게는 2205파운드에 이르는 거대한 바다 악어입니다. 원래 아코는 호주의 야생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의 접촉이 점점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아코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전설적인 악어 사냥꾼이자 자연보호 활동가였던 스티브 어윈이 나섰습니다. 스티브 어윈은 단순히 한 마리의 악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아코를 구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유의 대담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그는 최소한의 도움만 받은 채 충성스러운 반려견과 함께 직접 포획 작업에 나섰습니다. 포획 과정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아쿠는 특유의 데스로를 시도하며 물속에서 거칠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스티브 어윈의 배까지 뒤집어 버렸습니다. 힘겨운 사투 끝에 아쿠는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해 육지로 옮겨졌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아쿠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의 넓은 사육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왕에 걸맞은 식단을 제공받으며 암컷 악어 캐시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은 어윈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스티브 어윈이 1991년 아내 테리에게 청혼했고 지금은 그들의 아들이 아쿠를 비롯한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위 데이비드 타위주리 시무눌 마을에서 마눅망카오와 테테이 지역 사이의 조용한 해안가에 어느 날 엄청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바다악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포획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으로 몸 길이가 무려 5.1m에 달하는 거대한 악어였습니다. 맹그로브 숲이 거의 없는 지역에 이런 거대한 악어가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긴 악어가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셈이었습니다. 사실 시무눌에서 악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네 번째 악어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발견된 3마리 중 가장 거대했던 개체는 2017년 9월에 발견된 파파블로스라는 악어였습니다. 이 악어의 길이는 5.44m였고 나머지 2마리는 각각 2m보다 작은 크기였습니다. 데이비드의 등장은 거대한 악어들의 행동 방식과 서식지 변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통 바다악어는 울창한 맹그로브 지대에서 발견되는데 시무눌 같은 예상 밖의 장소에서 이렇게 큰 개체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연환경이나 행동 패턴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데이비드를 포획한 뒤 염수연못안에 조성된 자연모사 서식지로 옮겨 야생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6위 우탄은 평범한 악어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샤악어와 바다악어 사이에서 태어난 희귀한 잡종악어입니다. 1964년 태국에서 태어난 우탄은 현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머틀비치에 위치한 엘리게이터 어드벤처 파크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무려 6m, 몸무게는 약 900kg에 달합니다. 우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샤악어의 비교적 온순한 성격과 바다악어의 공격적인 특성을 동시에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특한 유전적 조합 덕분에 강력한 힘을 갖추면서도 사육 환경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탄의 압도적인 체구는 보는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입만 벌려도 폭이 약 1.2m에 달하며 물어뜯는 힘은 제곱인치당 1350kg이 넘습니다. 뼈를 손쉽게 부술 수 있는 수준의 힘입니다. 이 힘은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도 비교될 정도입니다. 물론 우탄은 충분한 먹이를 공급받으며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야생의 바다악어는 현존하는 파충류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길이 7m, 몸무게 1000kg 이상까지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탄은 기록 보유자는 아니지만 현재 사육 중인 악어 가운데 가장 거대한 개체들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먹는 양 역시 엄청납니다. 우탄은 일주일에 약 22kg의 고기를 먹는데 닭고기와 생선, 소고기 등이 식단에 포함됩니다. 사육사들은 우탄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탄 같은 악어들이 매우 느린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먹이를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가 충분히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15위 캐시어스 퀸즐랜드의 그린아일랜드에서 살아가는 캐시어스는 현존하는 사육악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거인 중 하나입니다. 몸 길이는 무려 5.5m, 몸무게는 1300kg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바다악어는 마릴랜드 멜라네시아에서 생활하며 방문객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캐시어스는 1984년 노던 테리토리의 피니스 강에서 포획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강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협하며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3000km 이상을 이동해 현재의 보금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포획 당시 길이는 5.3m였지만 이후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기네스 세계기록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사육악어라는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캐시어스의 나이는 약 120살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가장 큰 악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 산 악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한 외모와 달리 캐시어스는 사육 환경에서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93년
제나라는 새끼 악어가 그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 먹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캐시어스는 제나를 공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먹이를 나눠주며 함께 지냈습니다. 심지어 새끼 악어가 자신의 머리 위에 올라타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보호자 같은 행동은 사육사들과 방문객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캐시어스의 일상 식사는 여전히 강력한 사냥 본능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둥이에 있는 감각기관을 이용해 물속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먹이를 덮칩니다. 14위 부장새낭.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바탕 루파르강 일대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전설적인 악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장새낭입니다. 부장새낭은 단순히 몸집이 큰 악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의 상징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길이는 약 6m에 달했으며 실제 위협인 동시에 지역 전설 속 존재로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장새낭의 이야기는 이반족 전사인 시말룽군의 전설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말룽군은 배신과 비극적인 죽음을 겪은 뒤 저주를 받아 거대한 악어로 환생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등에는 흰색 줄무늬가 있었는데 이것이 부장새낭을 다른 악어들과 구별하는 특징으로 알려졌습니다. 1941년부터 1992년까지 약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장새낭은 강을 지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설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2년 여러 차례의 치명적인 공격 사건 이후 주민들과 경찰이 힘을 합쳐 부장새낭을 사살했습니다. 현재 부장새낭의 두개골은 사라왁에 있는 종 크로커다일 농장에 보관 및 전시되고 있으며 한 시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거대한 악어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13위 도미네이터. 호주 노던 테리토리의 바닷물 강가에는 도미네이터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다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6m가 넘고 몸무게는 900kg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애들레이드 강에서 목격되며 엄청난 크기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유명합니다. 도미네이터는 같은 강에 사는 또 다른 유명 악어 브루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거인의 존재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강의 진정한 지배자는 도미네이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도미네이터의 가장 큰 무기는 압도적인 턱 힘입니다. 악어는 현존하는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한 물어뜯는 힘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도미네이터의 턱은 제곱인치당 1600kg이 넘는 압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백상아리보다도 강력한 수준이며 먹잇감의 뼈를 순식간에 부술 수 있는 위력입니다. 그는 물고기와 새, 포유류 등을 사냥하며 뛰어난 은신 능력과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 먹잇감을 기습합니다. 도미네이터는 단순히 야생동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애들레이드 강을 운항하는 관광보트에서는 때때로 도미네이터가 물 밖으로 거대한 몸을 솟구쳐 먹이를 낚아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관람객들은 이 거대한 포식자의 힘과 민첩함에 압도됩니다. 12위 브루투스. 브루투스는 호주 애들레이드 강의 상징과도 같은 바다 악어입니다. 몸 길이는 약 5.5m이며 과거 상어와의 충돌 과정에서 앞다리 하나를 잃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투스는 지역의 전설이 되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약 80살로 추정됩니다. 브루투스는 놀라운 생존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야생 멧돼지와 싸우거나 여러 차례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많은 이빨을 잃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황소상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촬영되면서였습니다. 최상위 포식자 두 마리가 맞붙는 장면은 전 세계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브루투스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현재도 관광객들은 강크루즈를 타고 브루투스를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브루투스는 먹이를 향해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브루투스는 앞서 소개한 도미네이터와 같은 강에 살고 있지만 두 거대한 악어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구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어들의 안전은 물론 이 거대한 포식자들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11위 구스타브. 구스타브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거의 전설에 가까운 존재로 알려진 나일악어입니다. 그는 최대 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문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정확한 크기와 몸무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길이 약 6m, 몸무게 900kg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구스타브는 몸 곳곳에 총상 흔적과 오른쪽 어깨 부근에 큰 흉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과거 그를 제거하려 했던 사람들과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루지지 강과 탕가니카 호수 주변에서 주로 목격되었습니다.
구스타브처럼 거대한 악어는 민첩한 일반 먹잇감을 사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동물이나 인간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구스타브는 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포획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캡처링 더 킬러 크록에서는 거대한 함정과 다양한 미끼를 사용해 구스타브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인간의 소나기를 피해 달아났고 그 덕분에 구스타브는 오늘날까지도 공포와 미스터리를 동시에 품은 전설적인 악어로 남아있습니다. 12. 조스3. 조스3라는 이름만 들어도 영화 속 공포의 포식자가 떠오르는데요. 인도에 있는 마드라스 크로커다일 뱅크의 이 거대한 악어 역시 그 이름에 걸맞은 존재였습니다. 과거 싸움 도중 꼬리 일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16피트가 넘는 길이로 성장한 거대한 악어였습니다. 영역의식이 매우 강했던 조스3는 다른 악어들과 공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 직원들은 번식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암컷 악어를 우리 안에 들여보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암컷 악어를 매우 거칠게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가까스로 개입해 구조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악어에게는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른 악어들에게는 공격적이었지만 인간 사육사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지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먹이를 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스스로 먹이 주는 장소 근처로 나타나 식사를 기다렸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 먹이를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오곤 했습니다. 어쩌면 같은 종의 악어들보다 인간들과 더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9위. 매니악. 사우스다코타의 리프타일 가든스에는 매니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다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1970년 호주에서 사육 상태로 태어난 매니악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자라도록 특별히 선택된 개체였습니다. 덕분에 사람에 대한 적응력이 높았고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도 야생 악어들보다 훨씬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거대한 악어를 운반할 때 매우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현재 매니악의 몸 길이는 16피트가 넘고 몸무게는 약 1350파운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바다 악어의 최대 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바다 악어는 최대 22피트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100년 가까이 살기도 합니다. 매니악은 거대한 머리와 날카로운 이빨, 두꺼운 비늘과 강렬한 외형을 갖추고 있어 이름 그대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매니악이 현재의 보금자리를 찾게 된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원래 그는 호주의 원더랜드 시드니라는 테마파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폐쇄되면서 새로운 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리프타일 가든스는 과거 스타였던 거대한 나일악어 킬러의 뒤를 이을 대형 악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4년 매니악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졌고 이후 이곳의 대표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처음 매니악을 보는 관람객들은 그의 압도적인 크기에 놀라며 감탄을 쏟아내곤 합니다. 8위. 맥시모. 이번에 소개할 맥시모는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어거스틴 엘리게이터 팜 동물공원에 살고 있는 거대한 바다 악어입니다. 맥시모의 몸 길이는 15피트 3인치, 몸무게는 약 1250파운드에 달합니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호주의 한 강가에서 알에서 부화했고 이후 먼 여정을 거쳐 현재의 보금자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맥시모는 단순히 전시용 동물이 아닙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수중 관찰창을 통해 물속에 있는 맥시모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자연계 최상위 포식자의 위험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 악어는 현존하는 악어 가운데 가장 큰 종이며 맥시모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 엘리게이터 팜에서는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맥시모와 동료 악어 시드니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큰 스릴을 원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도 있습니다. 바로 크로커다일 크로싱이라는 짚라인 체험입니다. 참가자들은 거대한 악어들이 있는 우리 위를 직접 가로지르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7위. 고맥. 고맥은 평범한 악어가 아니었습니다. 1927년에 태어나 파푸아뉴기니의 야생에서 살아온 이 거대한 바다 악어는 엄청난 크기와 독특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몸 길이는 5.4m, 몸무게는 약 860kg에 달했습니다. 1960년대 전설적인 악어 포획가 조지 크레이그에 의해 포획된 뒤 고맥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85년 테리 존스와 아서 존스에게 인수된 후 플로리다 오칼라에서 5년을 보냈고 이후 세인트 어거스틴 엘리게이터 팜 동물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8년 동안 수많은 방문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고맥이 특별했던 이유는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거대한 바다 악어는 매우 위험하지만 고맥은 사람들에게 유난히 관대한 성격을 보였습니다. 사육사들은 긴 집게를 사용해 고맥에게 먹이를 주었고 심지어 1m 정도 거리까지 접근해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맥은 세계에서 가장 길들여진 거대 악어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맥의 턱 힘은 제곱인치당 1650kg이 넘는 압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자의 물어뜯는 힘보다 3배 이상 강력한 수치입니다. 66개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고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닭고기와 소고기, 생선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 3월 6일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당시 고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온순한 사육악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도 세인트 어거스틴 엘리게이터 팜에는 고맥을 기리는 기념물이 남아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존경의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6위, 스위트하트. 스위트하트는 호주 다윈 남서쪽에 있는 핀강 하류 지역을 지배하던 전설적인 바다악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거대한 몸집과 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과 야생동물의 영역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몸무게는 약 780kg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스위트하트는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유명한 악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배를 공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스위트하트는 종종 어선이나 보트의 선회기를 공격하곤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엔진 소리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엔진 소리를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다른 수컷 악어의 신호로 착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스위트하트가 사람을 직접 공격한 기록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1979년이 되자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노던 테리토리 공원 및 야생동물위원회는 스위트하트를 포획해 더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작전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스위트하트가 물속에 잠겨있던 나무에 몸이 엉키면서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위트하트의 박제 표본은 노던 테리토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위, 야이. 야이는 단순히 거대한 악어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특별한 유전적 배경을 가진 악어입니다. 태국의 사뭇 프락한 크로커다일 파멘드주에서 살고 있는 야이는 샤마거와 바다악어 사이에서 태어난 매우 희귀한 잡종 악어입니다. 1972년 6월 10일에 태어난 야이는 길이 6m, 몸무게 1200kg까지 성장했습니다. 이 거대한 체구와 독특한 유전적 특징 덕분에 야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악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많은 연구자와 관광객들이 그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야이가 살고 있는 사뭇 프락한 크로커다일 팜은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악어 공원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악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어쇼와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악어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범 공연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위, 칼리아. 인도 오디샤주의 비타르카니카 국립공원 깊은 곳에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거대한 바다악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칼리아입니다. 칼리아의 몸 길이는 7m가 넘습니다. 이는 바다악어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칼리아가 살고 있는 비타르카니카 국립공원은 인도 최대 규모의 바다악어 서식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감소하던 악어 개체수가 크게 회복되었고 현재는 1700마리가 넘는 바다악어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리아는 공원의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물론 칼리아의 거대한 몸집은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이 아닙니다. 바다악어는 최상위 포식자이며 칼리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먹이는 물고기와 개는 물론이고 야생 멧돼지 같은 대형 포유류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바다악어의 턱 힘은 현존하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수중에서는 사실상 천적이 없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포식자라도 보호는 필요합니다.
비타르카니카 국립공원은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번식기를 맞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는 악어들이 방해받지 않고 짝짓기와 산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어린 악어들은 공원 내 번식센터에서 별도로 보호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3위, 롤롱. 필리핀 아구산 습지의 거인 롤롱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몸 길이는 무려 6.17m, 몸무게는 1070kg에 달했습니다. 2011년 필리핀 부나완 지역에서 포획된 롤롱은 곧바로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기네스 세계기록으로부터 세계 최대 사육악어라는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롤롱 포획 작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민공격 사건과 거대한 악어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수색이 시작되었고 무려 3주 동안 약 100명이 동원된 끝에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롤롱이라는 이름은 포획 작전에 참여했던 베테랑 악어 사냥꾼 에르네스토 롤롱 코냐테를 기리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그는 포획 성공 직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롤롱의 크기는 철저한 측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철 줄자를 이용해 몸의 곡선을 따라 정확하게 길이를 측정했고 운송 과정에서는 대형 계량 장비를 이용해 몸무게 1070kg을 확인했습니다. 포획 이후 롤롱은 특별히 조성된 생태공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인간 사회와 야생동물 서식지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롤롱의 사육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2월 폐렴과 곰팡이 감염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육 스트레스가 건강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롤롱의 표본은 마닐라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2위 크리스. 크리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바다악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전설적인 악어입니다. 몸 길이는 무려 8.63m에 달했으며 몸무게는 약 900kg으로 추정됩니다. 1957년 7월 호주 퀸즐랜드주 노먼턴의 노먼 강변에서 사살되었습니다. 크리스를 쓰러뜨린 사람은 폴란드 출신 이민자인 크리스티나 파울로브스키였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유명했으며 악어의 눈 바로 아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단 한 발의 사격으로 크리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고 원샷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악어 사냥을 후회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악어 보호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쿤바 지역의 호주 최초의 실험적 악어 농장을 설립했고 번식 연구와 보존 활동에 힘썼습니다. 이는 당시 악어를 발견하면 곧바로 사살하던 시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오늘날 노먼턴 마을에는 크리스의 실제 크기를 재현한 실물 크기 조형물이 세워져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를 통해 이 전설적인 악어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위, 푸엥트누아르 악어. 콩고 공화국 푸엥트누아르 인근에는 수많은 소문과 전설을 낳은 거대한 나일 악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푸엥트누아르 악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악어의 길이는 5.38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작전 과정에서 이 공격적인 악어가 사살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기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푸엥트누아르 악어는 전형적인 나일 악어였습니다. 나일 악어는 아프리카 전역의 강과 호수, 습지에서 서식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힘과 뛰어난 사냥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물소처럼 거대한 동물은 물론 다른 악어까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개체는 나일 악어 가운데서도 매우 큰 축에 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컷 나일 악어는 길이 4.8m에서 5.49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푸엥트누아르 악어는 그 범위의 최상단에 가까운 거대한 개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존재했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악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남은 이 포식자들은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 가운데 하나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고 악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여전히 무서운 최상위 포식자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약점도 많은 동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